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이제는 문제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빵의 포장재의 조건이 아닌 것은 기호성이죠. 포장재의 조건은 안전성, 작업성, 보호성, 편리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등이 있습니다. 제빵 시 성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차 발효죠. 2차 발효는 발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냉동 반죽 제품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스트의 사용량이 더 많이 드는 것이죠. 팽창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품에 질긴 성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이 부풀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성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일시적 경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적 경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이 가열에 의해 탄산염으로 침전되어서 연수가 되는 물입니다.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로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찌마아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란에 흰자 540g을 얻으려고 한다. 계란 한 개의 평균 무게가 60g이라면 몇 개의 계란이 필요한가? 우리 보통 껍질은 10%, 흰자는 60%, 노른자는 30%로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흰자 540g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540g 나누기 흰자가 60%니까 0.6이죠? 그렇게 하면 900이 나옵니다. 900 나누기 계란 평균 무게가 전란의 무게가 60g이니까 나누기 60을 하면 15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발효가 늦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발효가 늦어지는 것은 반죽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효소작용을 억제해서 가스 발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죽에 소금을 3% 첨가하였다 할 때 발효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파이를 냉장고에 휴지시키는 이유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냉장에 휴지를 시키는 것은 반죽 경화 및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설탕의 구성 성분은 포도당과 과당. 설탕은 이당류로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죽의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비중이 낮으면 조직이 거칠고 큰 기포를 형성한다. 많이 부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공이 조밀하다는 것은 비중이 높아서 많이 안 부푼 것을 말합니다. 빵의 포장과 냉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빵 내부의 적정 냉각 온도는 38도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20도는 아닙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로 이루어지는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튀긴 기름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여름철에는 융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덥죠? 그래서 더우니까 더 높은 기름. 겨울에는 춥죠? 그래서 융점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가 되는 현상으로 튀김용 기름은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발연점이 높고 제품에 이미 이취, 냄새도 없어야 되겠죠? 자당 10%를 이성화해서 10.52%의 전화당을 얻었다.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은 동량입니다. 그래서 전화당이란 자당을 가수분해해서 생기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량인 혼합물을 말합니다. 주로 소매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믹서, 그리고 거품형 케이크 및 빵 반죽이 모두 가능한 믹서는 수직 믹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제과점에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버티컬 믹서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죠. 제빵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제빵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이익 계산, 판매, 가격 결정, 원재료, 부재료 관리 등이고 설비 보수는 생산 계획의 감가상각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퐁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퐁당은 우리가 114도에서 118도로 끓여주고요. 그리고 38도에서 43도 정도로 식혔다가 쓰는 것이고요. 물엿이나 전화당 시럽을 첨가하면 수분 보유력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퐁당이나 물엿 그리고 휘뿌연 상태로 그리고 설탕이 100에 물이 30을 넣고 114도에서 118도로 끓인 다음에 냉각시켜서 휘뿌연 상태로 재결정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생산 관리의 기능이 먼 것은 생산 관리는 좋은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정해진 시기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글루텐 응고가 아닙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이 1,000원일 때 생산 원가는 약 얼마이냐? 자, 생산 원가는 판매 가격 나누기 부가세 나누기 이익률 나누기 손실률 해서 1000 나누기 1.1 나누기 1.2 나누기 1.21은 689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산 원가는 판매 가격 나누기 부가세 나누기 이익률 나누기 손실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연의 동식물에서 추출된 천연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노글리세리드와 디글리세리드는 제과에 있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화제죠. 천연 유화제는 우리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죠. 다음 중 부패세균이 아닌 것은 부패세균이 아니죠. 티보이드균은 감염형 식중독균의 일종입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지방 분해 효소는 니파아제죠. 트립신은 췌장에서 효소 전구체 트리놉시겐의 형태로 생성돼서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고요. 펩신은 위액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다음 중 신선한 계란의 특징은 광택이 없어야 되겠죠. 거칠죠. 까끌까끌해야 됩니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안 나야 되고요. 그리고 6%의 소금물에 식염수에 가라앉아야 되고요. 난항계수가 0.4 또는 400일 때 굉장히 신선한 달걀입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는 베이커스 그러면 우리 베이커리라고 많이 제과점 그러면 베이커리죠. 밀가루를 100으로 봤을 때 전재료를 했을 때는 트루 퍼센트입니다. 아래의 갈색 반응의 반응식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환원당 더하기 단백질을 열을 가했더니 황갈색으로 색깔이 변하죠. 식품의 부패를 판정할 때 화학적 판정 방법이 아닌 것은 LD50은 LD50 값과 독성은 반비례합니다. LD50의 값이 작다는 것은 독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판매이익이죠.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서 설명 듣고 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